다 같이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자, 시작! 모임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10가지 방법입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낚이셨습니다. 시작! 낚이셨습니다. 오늘 배운다고 성공적으로 이끌 수 없어요. 많이 참여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좀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성공적으로 이끄시게 하는 거는 누구죠? 네, 그분밖에 없습니다. 단 오늘 짧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저희 부족한 이야기가 모임을 운영하실 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는 아닙니다. 설교는 아니고요. 강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네, 아멘입니다. 제가 8년 전에 2014년도에 이렇게 셀 리더 수양회를 강의를 했더라고요. 그 페이스북을 보면 몇 년 전에 뭘 했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8년 전에 이렇게 강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8년 만에 성도가 아니라 물론 성도지만 이렇게 사역자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두 번째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셀 리더를 했는데요, 되게 못했어요. 그래서 성공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실패담을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원래 잘 못한 사람들이 오답 노트 잘 쓰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저의 오답 노트가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요, 단순히 어떤 셀 모임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는 어떤 모임들, 세상 밖에서의 모임들에서도 이런 것들이 다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람 사는 세상은 거의 다 비슷하니까요. 잡담이 능력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잡담이 능력이다. 우리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메신저 간의 이 교감을 통해서 서로 간에 더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잡담이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쓸데없는 말입니다. 쓸데없는 말. 근데 우리가 쓸데없는 말을 우리 보통 안 하길 원하잖아요. 필요한 말만 하길 원하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쓸데없는 잡담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언제? 관계 안에서. 이게 관계를 만들어가는 내용들이 필요한 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어 보이는 이야기들로 사실은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랑 친한 사람은 거의 이 잡담의 총량이 충분히 누적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많이들 이제 메모를 하시는데요. 어차피 필요하시면 제가 우리 담당자분을 통해서 이 PPT를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메모하지 마시고 그냥 제 얘기 잘 들어주시면 돼요. 어차피 메모해도 나중에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제 얘기 잘 들어주시고 미용실에서 이렇게 머리 자른다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키르키즈스탄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랑 친한 사람은요, 일단은 잡담의 시간이 충분히 누적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떤 친한 사람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한 사람과 이야기할 때 필요한 말만 하시나요? 친한 친구하고 거의 2시간, 3시간 통화할 때 거의 파라는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내 친구하고 왜 관계가 형성됐죠? 잡담의 총량이 누적했기 때문입니다. 저 좀 따라해 주세요. 잡담의 총량. 시작. 나하고 셀 원하고 필요한 얘기만 하세요? 잡담하셔야 됩니다. 잡담이 뭔지 아시죠? 그 사람의 이야기들, 가족 이야기들. 내가 듣기에는 별로 영양가가 없어요. 그죠? 근데 그 얘기를 충분히 듣는 거예요. 어제 제가 그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데 어떤 분으로부터 익명의 여성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청년분인데 상담을 받고 싶대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이 바쁘잖아요. 오늘 강의도 준비해야 되고 바빠서 이렇게 사실 좀 여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막 쏟아내는 거예요. 저희 교회 교인도 아니에요. 막 쏟아내는 거예요. 여기저기 교회에다가 다 전화를 했는데 빨리 끊으려고 하더래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만해요. 되게 자신의 사촌동생 얘기를 하면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름도 모르는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제가 들어드렸어요. 한 15분을 들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 얘기를 해드렸어요. 혹시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혹시 제가 필요하시면 제가 연락처 알려드릴 테니까 010-8464-0211 이쪽으로 전화 주세요. 커피 사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끊더라고요. 자, 우리는요 모두 다 말하길 원해요. 자, 근데 그 말의 컨텐츠가 늘 필요한 말만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사실은 좀 업무지향적인 사람이라서 아내하고 얘기할 때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내랑 얘기를 하면 아내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얘기하는 거죠. 두괄식으로 얘기해, 두괄식으로. 미괄식 말고 두괄식. 그러니까 내용이 뭐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되는 순간 뭐죠? 부부관계가 쉽지 않죠. 그죠? 제 얼굴처럼 쉽지 않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려면 이 잡담이 충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나와 셀1과의 이 잡담력, 나는 과연 잡담을 잘하는 사람인가?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더 리더 금성 세미나가 있었죠. 1월 21일에 우윤환 목사님께서 아주 유익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혹시 이 강의를 못 들으신 분이 있으시면 꼭 오늘 밤에 돌아가셔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내용이 참 많아요. 여기에서 우윤환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퍼실리테이터라는 단어를 언급을 하셨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퍼실리테이터. 자, 따라해보세요. 퍼실리테이터. 퍼실리테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저는 그거의 연장선으로 바톤을 이어받아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셀 모임은 잔칫집에 가깝습니다. 우리 잔칫집에 가보시면 뭐가 있나요? 뭐 음식들이 여러 가지로 있죠. 뭐 잡채도 있고, 근데 잡채만 먹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잡채만 있다면 이건 잡채 뷔페죠. 그죠? 그게 아니라 잡채도 있고, 뭐 냉면도 있고, 뭐 이렇게 보쌈도 있고. 제가 오늘 사실 경황이 없어서 점심도 못 먹었는데 오늘 저녁은 보쌈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음식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셀 모임은 어떤 공간이냐면 다양한 음식들을 먹는 공간이에요. 그죠? 다양한 구성원들이 그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잔칫집이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셀 모임을 하잖아요.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 매주 스몰 파티를 하는 겁니다. 작은 이야기, 각자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한 군데 모여서, 이게 뭐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그죠? 이 다양한 음식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공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퍼실리테이터의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오늘 모임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10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차근차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되면 10가지를 다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이 허락하지 않으면 5개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 기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퍼실리테이터는 촉진하는 사람입니다. 촉진하는 사람입니다. 자, 내용은 담임 목사님의 교환으로 어떤 셀이든 다 동일하시죠. 그죠? 뭐 혹시 내 주장을 이렇게 프린트해서 교환으로 하시는 셀은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셀의 교환은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셀은 잘 되는 셀이 있고요. 어떤 셀은 잘 안 되는 셀이 분명히 있어요. 리더분들은 아시죠? 그죠? 그럼 왜 그럴까요? 내용이 똑같은데. 물론 뭐 구성원도 다르고 뭐 환경도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또 누구냐면 바로 퍼실리테이터입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퍼실리테이터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바로 여기 앉아 계신 리더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이 퍼실리테이터에 따라서 그 조직의 모임의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안 중요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퍼실리테이터, 리더분들입니다. 자, 이게 사전적 의미는 퍼실리테이션은 일을 쉽게 하다, 촉진시키다의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집단 의사소통을 돕는 활동으로 해석합니다. 저는 이제 기업 교육을 오래 했는데요. 기업 교육할 때 이 퍼실리테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단 의사소통을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 퍼실리테이터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번역하면 뭐 촉진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퍼실리테이션의 부분적 기능만 담고 있어서 사실은 그냥 고유 명사처럼 퍼실리테이터라고 얘기하는 것이 조금 더 올바른 표현입니다. 회의, 포럼, 컨퍼런스 혹은
하다못해 가족 모임, 그죠? 하다못해 우리 명절에서 만나는 우리 가족들의 모임 안에서도 나는 퍼실리테이터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제가 리더십에 대해서도 한번 강의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리더에 대한 정의부터 우리가 좀 제대로 내려야 되거든요. 보통 우리가 리더라고 한다면 굉장한 과중한 부담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리더에 대한 리더십이 올바르게 성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 끌고 가야 된다. 마치 리더를 리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리더는요, 읽어주는 사람이에요. 리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읽어주는 리더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리더십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한번 추후에 기회가 되면 또 나누기로 하고요. 퍼실리테이터는 촉진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 거리두기 하시고 다 뛰어 앉으셨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따라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퍼실리테이터는 시작! 촉진하는 사람이다. 촉진하시는 분들입니다. 촉진. 여러분들 그 음식 넣을 때 MSG 넣죠? 근데 MSG가 너무 과하면 어떻게 되죠? 싫어요. 그죠? 근데 적절하게 아주 조금 넣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죠? 촉진자는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음식에 MSG 넣는 거를 너무 막 거부하시고, 넣으면 음식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적절하게 써주면은 그것도 이제 감칠맛 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퍼실리테이터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자, 시작. 퍼실리테이터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지혜를 배웠기 때문에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모세는요, 애굽을 나오기 전까지 애굽 사람들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최적화된 상태로 그들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투루 시간을 쓰지 않으시는 분이신 거 아시죠? 우리는 그들에게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셀1들을 한번 보시면, 구성원들을 보시면 어떠세요? 그 전문가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내가 셀 리더가 됐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교구를 맡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꾸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우리의 그 기질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그러지 마시고요, 그분들에게 내가 배운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단 사상이나 너무 정치적으로 너무 이렇게 편향된 이런 이야기만 아니라고 한다면 막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셀원들은요, 내가 이 셀 모임에서 말할 때, 이게 발화욕이라고 하는데, 말했을 때의 그 욕구가 채워지면 그때 다시 온다고 합니다.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자신의 발화욕을 채워줄 공간을 찾아요. 그게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교회가 이 발화욕을 충분히 해소해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어디로 가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내 얘기를 더 잘 들어줄 곳이 세상에 많아요.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굴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발화욕을 인내심 있게 들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분은 믿음이 연약하더라도 일단은 재밌어서 오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죠? 이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퍼실리테이터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다. 질문을 던지시란 말입니다. 질문을 던지셔요. 네. 적절한 질문을 던지시는 분이 지혜로운 분입니다. 프란시스 셰퍼가 이런 얘기를 했죠. 솔직한 질문은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게 한다.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죠. 그죠? 그래서 적절한 질문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인간은 이제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값을 딱 엔터 치면 나오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주제로 똑같은 사람에게 같은 질문을 같은 사람에게 던져도요, 이게 이번 주가 다르고 다른 주가 다릅니다. 이게 기계와 인간의 차이점이에요. 똑같은 질문을 똑같은 사람에게 했는데 지난주가 다르고 이번 주가 달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난주 어떠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울어요. 또 그 다음 주에 물어봅니다. 이번 주 어떠셨어요? 아, 좋았어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오프닝 질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how to를 알아야 되겠죠.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오프닝 질문을 어떻게 여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는 한 주간의 이슈를 얘기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농담거리를 좀 던져주면 좋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절대로 배제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괄호치고 뭐라고 돼 있죠? 정치적 사안은 절대로 언급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각자 생각이 다 달라요. 그죠? 그래서 내 주장을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는 순간 이게 모임이 굉장히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대장동 사건의 몸통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번 야권 단일화 물 건너 갔죠? 자,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 드릴게요. 할 말 많으시죠? 그죠? 저도 할 말 엄청 많아요. 근데 셀 모임 때 그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인 이야기들은 우리가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건 회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적절하게 어느 정도 잡담의 총량이 쌓아지면 우리가 그 사람과 이야기 개인적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이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체적인 질문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우리 리더분들이나 저도 이제 리더분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셀 모임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이렇게 광의의 질문을 던지는 것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어떻게 지냈어요? 이것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어떻게 바꾸면 좀 적절할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회사 이직하셨는데 어때요? 분위기 어때요? 사람들 어때요? 그때 마음이 조금 어려웠었던 것 같은데 우리 형제 마음은 지금 어때요? 구체적으로 좁게 포커싱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넓게 어떻게 지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구체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구체적인 질문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죠. 잡담력이 충분해야지 구체적인 질문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지난주에 회사 이직했는지를 어떻게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내 셀1과의 이런 신방의 어떤 개인적 신방이 충분히 이루어진 관계에서는 포커싱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안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공중에 날아가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질문, 행복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질문보다는 구체적 질문으로 우리가 가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겁니다. 퍼실리테이터는 전문가가 아니다. 자, 시작. 제가 지금 시간을 보니까 오늘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가 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전문가가 되실 필요가 없어요. 특별히 성경 지식에 대한 전문가, 신학자가 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퍼실리테이터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교환이 굉장히 담임 목사님이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안에 질문과 Q&A, 질문과 대답이 거의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죠? 촉진자, 퍼실리테이터. 그러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물론 배경 지식도 있어야 되고 미리 조금 공부하면 더 좋겠죠. 그죠? 아예 뭐 전무한 것보단 낫겠죠. 그런데 어떤 뭐 신학적인 깊이 있는 지식을 요구하는 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성도의 교제가 있고요.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경험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히려 좀 안 되는 셀의 경우에는 너무 신학 지식이 많거나 아니면 자기 주장이 강하신 분들 있죠? 그죠? 그런 분들이 리더를 하면 셀 모임이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로운 소통에 이제 제약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신학 지식을 갖춘 사람이 자신의 지식을 뽐내거나 증명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많이 쓰겠죠. 근데 우리 셀 모임은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광화문에 지나가다 보면 예전에 교보문고에 이렇게 써져 있었던 게 기억나실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이 시가 전문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는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거의 아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한 사람이 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셀 모임을 이끄실 때도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 전문가 그룹, 원래 같은 그 직군에 있는 그 전문가 그룹에서 창의적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을 모시는 이유가 그 촉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새로운 셀원이 오시나요? 다음 주에 올 예정인가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의 이야기가 오는 겁니다. 그 사람의 평생이 오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이 그냥 추가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가 우리 셀 안에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잔치.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더 풍성한 메뉴가 더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셀원이 오실 때는 그의 이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입니다. 시작. 퍼실리테이터는 논쟁하면 안 된다. 논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논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셀 리더가 셀1의 그 가치관과 사상을 계명시켜주기 위해서 거의 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논쟁하는 곳이 아니라 나누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셀 모임은 옳고 그름을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말씀드렸지만 옳고 그름은 이미 셀 교환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그 교환을 가지고 우리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개개인이 주신 그 성령님이 각자 지체들에게 주신 그 은혜, 영감을 함께 나누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6번째입니다. 수동적 정보 인식의 상태를 깨야 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제가 숫자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30%, 20%입니다. 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30%는 뭐고 20%는 뭘까요? 자, 혹시 비슷하게라도 얘기하시는 분에게는 제가 축복해드리겠습니다. 드릴 건 없고. 농담이고요. 제가 그분께 스타벅스 기프티콘 10,000원권을 드릴게요. 자, 이제 조금 의지가 생기시죠? 축복보다 10,000원짜리 기프티콘에 더 의지가 생기시나요? 자, 한번 해볼게요. 틀려도 좋습니다. 자, 30%와 20%의 의미를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손을 들고 얘기해 주세요. 어느 분일까요? 네. 예? 예, 당연히 차이죠. 장로님. 네.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meaning. 차이의 퍼센테이지. 예, 감사합니다. 예, 물론 감사합니다. 예.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 전체 컨텍스트를 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네, 얘기해 주세요. 잘 안 들려가지고요. 예, 뭐라고 하시는지 여기서 안 들리네요. 좀 앞에 있는 분이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 마이크를 주셔도 됩니다. 예, 우리 전도사님 마이크를 좀 전해 주시면. 틀려도 괜찮습니다. 틀려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괜찮아요. 100% 예, 100%를 예. 2분의 1로 나누어서 50에 20과 30%로 나눈 것. 감사합니다. 어쨌든 예, 정답은 아니지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한 분만 받을게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예, 조우소 장로님, 네, 마이크 좀 전해주세요. 정답을 얘기하지 않고 오답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기의 그 만족도를 저기에 표시를 한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박수 3번 시작. 짝짝짝. 감사합니다. 예, 세 분 다 땡 틀렸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환기하고자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 저를 쳐다보고 계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을 때 아마 수동적 정보 인식을 깨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죠? 우리 특별히 뭐 한국에서는 굉장히 토론 문화가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에서 강의할 때도 질문하면 대답을 잘 안 해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자, 뭐냐면요. 30%, 20%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30%는 퍼실리테이터의 최대값입니다. 말의 총량. 이해가 되셨어요? 자, 퍼실리터가 이상적으로 말해야 되는 퍼센테이지는 20%입니다. 자, 1시간 셀 모임을 하면 몇 분이죠? 12분이요. 이게 이상적인 총량입니다. 자, 우리 앞에 보시면 수동적 정보 인식의 상태를 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은요, 한번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면 여간에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간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개진하지 않으려고 고착화된대요. 이게 바로 수동적 정보 인식의 상태입니다. 제가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께 질문을 드렸죠? 근데 그것을 깨고 오답이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니면 이미 내 안에 형성된 수동적 정보 인식의 그 프레임을 깨지 못하는 분들이 사실은 95%입니다. 제가 어딜 가나 그걸 느낍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깨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깨야 되느냐? 퍼실리테이터가 깨야 돼요. 자, 왜 이런 수동적 정보 인식의 상태가 되었을까요? 그렇게 분위기가 형성된 겁니다. 누군가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스쿨식으로 듣는 이런 시스템 안에서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평생 있다 보니까 이게 화석이 된 거예요. 고착화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셀 모임에서 이 상태를 어떻게 깨주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 퍼센테이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20%. 나는 1시간 중에 12분만 말한다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셀러는 보석이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각자 다른 모양으로 빚으셨어요. 왜 이 퍼센테이지를 퍼실리테이터가 지키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셀런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어떤 질문을 했는데 대답하지 않을 것을 내가 먼저 학습된 거예요. 그것을 알고 얘기하지 않는 그 상태가 고착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계속 셀 리더가 이야기하고 계속 셀 리더가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0%, 20%를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이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더가 피드백을 부정적으로 하게 되면 말을 안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셀원이 딱 왔어요. 근데 적절한 피드백이 좋거든요. 이것도 센스입니다. 이거 머리가 좋아야 돼요, 사실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센스 있게 받아치는 능력도 사실 퍼실리테이터들은 갖춰야 돼요. 예를 들어 어떤 셀원이 딱 왔어요. 근데 자기 얘기를 막 해요. 근데 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내용에는 아까 얘기했던 잡담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막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리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는 교회에서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셀 분위기가 환대적 분위기가 아닌 셀이 있어요. 환대적 분위기가 아닌 셀은 뭐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면요, 리액션이 좋지가 않아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자꾸 저는 그 수동적 정보 인식을 자꾸 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요청을 드릴게요. 액션보다 뭐? 그러면 여러분들 리액션 해주세요. 자, 시작. 액션보다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액션보다 뭐? 리액션. 리액션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다 액션을 취하려고 해요. 다 자기를 주목해달래요. 그죠? 다 액션을 취해요. 액터가 되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 리액터가 돼야 돼요. 리액터스가 돼야 돼요.
내가 리액션을 잘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잘 형성되지 않아요. 첫 번째, 리더가 피드백을 이상하게 해요. 막 자꾸 부정적으로 해요. 어떤 농담을 던지면 그 농담을 잘 받아주는 게 아니라, 야, 너 자꾸 그런 얘기하면 너 혼난다. 약간 이런 분위기 형성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자꾸 히스토리가 누적되면 말하는 스피커는 어떤 심리가 누적되냐면 셀프 필터링이 계속 누적됩니다. 셀프 필터링이 뭔지 아시죠? 자꾸 자기 검열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얘기해도 되나? 그러면 뭐예요? 필요한 말만 하는 거죠. 적절한 말, 성경적인 말,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 말, 이런 말들만 우리가 하게 되고 결국 셀 모임은 리더 중심적인 셀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저 좀 따라해 주세요. 나 아니어도 돼. 시작. 사단적인 메시지는 뭐예요? 꼭 나여야 해. 그죠? 우리 셀 모임은 나여야 해. 우리 교회는 내가 꼭 있어야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만 있으면 되죠. 예수님은 불변이고 인간은 늘 가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불변하려고 그러고요. 자꾸 그 안에 다른 것들로 가변성을 채우려고 해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좋은 리더는요, 없어도 되는 리더입니다. 그것까지 만들어 놓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좋은 리더예요. 근데 안 좋은 리더는 뭐예요? 낮은 차원의 리더는 뭐죠? 그 사람이 다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A to Z를 다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없으면, 그 사람이 없으면 우리 셀이 안 돌아가요. 예를 들어서 셀 리더가 확진이 됐어요. 근데 셀 모임 이번 주에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늘 이게 돌아갈 수 있게끔 수동적 정보 인식의 상태를 셀원들에게 계속적으로 훈련시키지 못하면, 카리스마 리더가 부재하면 그 모임은 망가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퍼실리테이터는요, 최고의 방청객이 되셔야 돼요. 저도 그 성향상 액터가 빠르지 리액터가 이렇게 빠른 사람이 아닙니다. 제 성향상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뭐 듣는 게 좋은 사람이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계시는 우리 리더분들은요, 최고의 뭐가 돼야 될까요? 방청객이 되셔야 돼요. 방청객 뭐예요? 재미없는 내용을 재밌게 잘 듣죠. 그리고 박수 쳐주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막 하하하호호호 뭐 이래요. 이게 사실은 진심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노력인 경우가 사실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방청객 알바 돈을 주는 거예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1시간 동안 셀 모임을, 2시간 동안 모임을 이끌 때는 내 성향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최고의 방청객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누굴 위해서? 우리 셀1의 풍성한 교제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피곤해서 리액션이 막 떨어져요. 그러면은 고개 끄덕이는 기계라도 하나 사다 놓더라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리액션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눔을 했다면 그 나눔에 대해서 바로 넘어가지 마요. 보통 이제 셀 모임을 하면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바로 바톤 터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다음 뭐 정리하지 않고 바로 넘어가는 경우 너무 많은데, 그거보다는 퍼실리테이터가 중간에 윤활제 역할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적당히 이야기를 이것을 말씀을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패러프레이징, 그래서 요약을 해주시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셀 대화를 어떻게 원활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오리드라는 본문 집중 대화법입니다. 자, 오리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요, 병사들이 상당수의 전쟁 후유증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가정생활 망가지고 막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하고 병사들이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쟁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고, 이때 시카고 대학 철학과 교수인 조셉 매튜스가 이 대화법을 이제 생각해냈고 실제로 많은 효과성을 발휘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오리드 본문 집중 대화법을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셀 모임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한번 1번 한번 다 같이 한번 작은 목소리로 읽어주실래요? 시작.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요, 일단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성경 본문을 읽는 게 조금 힘들어요. 아, 모세 얘기한다. 그죠? 요셉 얘기한다. 딱 이제 느낌이 오잖아요. 어떤 뒤에 이야기가 나오고.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일수록 그래서 이걸 깨기가 되게 힘듭니다. 순수하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본문은 매일매일 새롭게. 그래서 첫 번째는 objective. 뭐냐면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본문을 읽으시게끔 여러분들이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주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본문은 읽고 들었을 때 각자의 마음에 느껴지는 감정에 귀 기울여보고. 한번 이렇게 싹 읽었으면 두 번째는 뭐냐면 각자의 마음에 느껴지는 그 감정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reflective. 이게 두 번째예요. 충분히 듣고 또 충분히 생각하고. 그죠? 근데 우리가 사실 성경 본문을 이렇게 충분히 듣고 충분히 감상한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빨리 읽고 빨리 우리 의견을 얘기하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충분히 이제 숙고하는 거죠. 돌아가신 저희 그 할머니께서 105세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할머니가 건강하게 장수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꼭꼭 씹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2년 전까지 치킨, 피자, 콜라 같이 먹었거든요. 근데 꼭꼭 씹어 드세요. 충분히. 그래서 우리가 하다못해 음식도 충분히 섭취를 하면, 씹으면 건강에 좋을진데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실까요? 그죠? 그래서 충분히 느끼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무런 편견 없이. 자, 세 번째 읽어주세요. 시작. 이 본문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할까? 나에게 주는 시사점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제 충분히 그 감정이 생겼어요. 아, 이 본문이 이런 본문이구나. 자, 그러면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1번부터 3번까지는 개인이 수행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 해주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주세요. 그러니까 본문 한번 싹 읽고 얘기해 볼까요? 이게 아니라 본문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시고 묵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시고요. 뭐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겠죠? 내가 내일 모레 회사 이직을 해야 되는데 이 이직의 문제, 또 은퇴를 하시는 분들은 그 은퇴의 문제, 뭐 개인의 사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개인의 사정에 본인이 그 적용을 하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4번이 셀 모임이에요. 자, 4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신만의 적용을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거야. decision. 그러니까 결정할 수 있게, 판단할 수 있게. 자, 그래서 말씀이 말하게끔 하는 셀 모임이 되는 거예요. 충분히 숙고하지 못한 말씀은 이게 뭔가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도 대충 초벌구이한 것처럼 이게 온전한 상태가 못 되거든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팁입니다. 팁은 뭐냐면 생기 있는 모임을 위해서 좀 잔잔한 물가에 좀 돌을 좀 던져주세요. 우리가 항상 세런들을 위해서 항상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되지만 가끔씩은 인위적인 제약을 가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가볍고 유연한 질문들을 여러분들께 제가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자, 한번 그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2인 1조로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2인 1조로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뭐 거리가 뭐 두세 칸 띄어 있어도 이야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절하게 2인 1조로 한번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자, 질문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 다문화 가족이 왔습니다. 새신자로 왔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분이요, 영어를 못해요. 그리고 자메이카어하고 키르키즈스탄어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입니다. 자, 근데 등록하고 싶어요 하고 왔어요. 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는 다문화 그 파트가 없는데요, 사역자가 없는데요. 다른 교회 가시죠.
이거보다는 우리 안에서 혹시 이분들을 맞아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잠깐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GM을 좀 올려주시고요. 자,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자, 질문 드렸죠? 다문화 가족, 흑인 가족이 왔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정문에 들어올 때 우리처럼 양복 입고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등록하고 싶어요 이렇게 왔어요. 안 어울리네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받아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지금 한번 얘기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가장 좋은 답을 해주신 그룹에게 아까 제가 못 드린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진짜 우리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죠? 이제 다문화 가족 형태의 체제가 많이 우리나라도 들어섰기 때문에 실제로 다문화 가정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뒤에 전도사님은 혹시 그 마이크를 좀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에게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따가 발표하시게 되면. 예, 감사합니다. 자, 1분 안에 마무리 지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다문화 가정이 왔어요. 우리 교회는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저도 모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 한번 줘볼게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제 내려주시고요. BGM 내려주시고요. 자, 수동적 정보 인식의 상태를 제가 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지 우리 뭐 공동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우리 짝은 이렇게 얘기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다. 자, 발표해 주실 분. 자, 95%가 되지 마시고 깨는 5%가 되주시길 바랍니다. 자, 손을 들어주시면 전도사님이 가서 마이크를 드릴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다. 자, 이러면 경쟁률이 되게 낮아지는 거예요. 웬만한 얘기만 하시면 스타벅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이거는 나중에 직면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예, 우리 저쪽에 예, 마이크 한번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자, 액션보단 뭐? 네, 벌써 이렇게 됐어요. 자, 다시 액션보단 뭐? 네,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들 표정을 제가 좀 따라해 드릴게요. 액션보단, 저는 웃으면서 액션보단 뭐? 이러고 있는데 리액션. 강의하기 오늘 힘드네요. 자, 다시 액션보단 뭐? 예, 리액션 해주세요. 리액션 해주세요. 자,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공동체, 우리 서울은영교회에 뭐 영어를 못하시는 외국인이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등록할게요.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천호린 강도사님 됐어요? 모시고 데리고 간다. 됐습니다. 예, 마이크 뺏어주세요. 예, 예. 이게 적절한 리액션입니다. 저런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대응하셔야 돼요. 자, 여기 가운데 마이크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가운데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네, 강도사님 처음 좀 띄워주세요. 들어오시는 과정부터. 아, 제가요? 네. 저분이 뺏어 주세요. 아니, 왜 자꾸 저를 시켜요? 아니 그래야지 말씀을 제가- 하시라고요, 그냥. 네. 네. 웰컴. 감사합니다. 뭐 요.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네. 네, 저희 은영께 오셔서 너무 환영합니다. 이걸 못 알아들어요. 네, 못 알아들으시겠죠. 하지만 네. 제가 이제 이게 막 바디랭귀지로 네? 네, 그래서 What? 저희 의은하 목사님을 제가 뭐 전화를 해서 So what? 네, 오시라고 아, 한 일단은 거였어요. 예. 일단은 교역자한테 미룬다. 네, 아니 오셔야죠, 오셔서. 자, 박수 3번 시작. 짝짝짝. 우리의 상태가 감사합니다.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창의적 집단 지성을 제가 한번 믿어볼게요. 자, 얘기해 보실 분. 교역자에게 미룬다 말고 또 뭐 있을까요? 장로님들께 기대합니다. 예, 우윤아 목사님. 예, 저희는 두 권사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예. 일단은 오시면 예, 그 인사를 먼저 하고 최대한 많은 교육자든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분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건넨 다음에 예.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하. 서울은현교회 자랑인 이 한국 음식을 잘 대접해서 그들에게 먹여서 이 한국의 정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서 그들의 마음을 녹인다. 아, 저희들의 그러면은 음식을 먹여서 보낸다. 네,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기 아, 저는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자꾸 뭐 주지 마요. 이러면 어때요? 뭐 그러면 그냥 보내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분. 자, 이제 우리 최여 목사님. 네, 저희는 외국인들에게 구글 번역기를 킨 다음에 그러면 저희들이 하는 것이 그들에게 소통이 될 것이고 아메리카어도 저희가 한국말로 들을 수 있어서 소통이 될 것 같습니다. 박수 3번 시작. 짝짝짝. 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몇 분이죠? 4분이었나요? 아, 우리 4분께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이런 질문들을 우리 셀 모임 때 한번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미리 본문을 우리가 지난주 거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 거를 우리가 미리 설교 말씀을 듣기 때문에 사전 지식이 있습니다. 사전 배경 지식이 있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이런 좀 재밌는 하지만 유쾌하지만 고민해 볼 법한 이야기들을 함께 던지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것을 오프닝 때 열어주면 제일 좋습니다. 그냥 어떻게 지냈어요? 이거보다는 구체적으로 이런 질문들을 마련하는 좀 성의도 좀 보여주시면 셀원들이 감동할 것 같아요. 자, 7번째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빅마우스를 관리하라. 빅마우스가 뭘까요? 빅마우스 아시나요? 빅마우스. 입이 큰 사람일까요? 빅마우스가 뭘까요? TMT라고 아시죠? TMT가 뭘까요? 투머치 토커. 말이 너무 많은 사람들. 이것을 빅마우스라고 합니다. 퍼실리테이션 그 과정 중에 보시면 이 빅마우스라고 이제 지칭을 합니다. 자, 이 빅마우스 분들은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예방을 해야 됩니다. 말을 너무 독점하시는 분들이 셀 원안에 혹시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들어주는 것으로 방치하면 안 돼요. 또 지혜롭게 이것을 잘 우리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How to. 첫 번째, 직접적인 질문을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지칭해서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TMT, 빅마우스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지지 마세요. 이유가 뭘까요? 이분들은 질문을 안 해도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내고 답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굳이 생산하지 마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거고요. 자, 두 번째는 한 분이 너무 시간을 독점하고 있다. 그러면 얘기 그만하시죠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라면 자연스럽게 다른 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퍼실리테이터는요, 시계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적절한, 물론 우리가 수학적으로 딱 뭐 12분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개념적으로라도 그것을 좀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무 시간을 독점하고 있다면 두 번째는 다른 분들에게 질문을 좀 던져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고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좀 좋은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요. 세 번째는 모래시계를 하나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래시계 얼마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5분짜리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모래시계 같은 거를 딱 셀 모임할 때 가져가요. 그리고 혹시 온라인으로 하고 계시면 모래시계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알아보셔서 모래시계를 사용해서 하시면 우리가 내가 강압하지 않아도 내가 이 룰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겠죠. 그래서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TMT 빅마우스 분들은요, 인정해 주시면 더 TMT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퍼실테이터가 잘 그것을 질서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빅마우스 분들에게 당신이 빅마우스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집사님은 말이 참 많으시네요. 예,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깨지는 겁니다. 그 관계가 다 깨집니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우리 빅마우스의 역할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빅마우스 분들은요, 셀의 윤활제 역할을 합니다.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활기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빅마우스 분들이 사실 고마운 존재입니다, 셀에. 그래서 그분이 있을 때는 좀 짜증나죠, 있을 땐. 그죠? 근데 없으면 서운한 거 아세요? 네.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안 오면 또 서운해. 이게 빅마우스예요. 그래서 이 빅마우스 분들이 되게 고마운 분들인데 관심이 없으면 사실 말을 안 합니다. 제가 어떤 그 관계에서 그 스팟 지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셀 단톡방이 딱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새로운 분이 딱 오셨어요. 근데 그 셀 단톡방에 처음 들어온 뉴 멤버가 말을 막 하죠. 그죠? 막 활기 있게 해요. 빅마우스 분들은 일단 셀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이 셀이 발전됐으면 좋길 원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선한 동기를 갖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맨 처음에 셀 그 단톡방에 이야기를 많이 나누실 거예요. 막 이야기를 막 할 거예요. 이모틴 것도 막 하고 재밌는 것도 막 일부러 돈 주고 사가지고 막 뭐 최고 뭐 이런 거 말고 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이모티콘 막 왔다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돈 주고 산 거거든요, 그분들이. 근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적절한 리액션을 안 해주면 그분들은 어느 순간 말을 안 할 거예요. 이게 중요한 스팟 지점이에요. 이분들이 말을 안 하고 단톡방에서 공지만 체크하는 순간, 그 순간을 포착하십시오. 분명히 그 전까지의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분명히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셀 1이 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무안을 주시거나 지나치게 발언을 제약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셀 전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이 4가지 방법들,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뭘까요? 말씀드렸던 그 모래시계. 이게 조금 더 기분 상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라고 좀 제안을 드립니다. 자, 8번째는 스몰 마우스의 입을 열게 하라. 시작. 사실은 빅마우스보다 제일 셀을 운영함에 있어서 제일 힘든 게 사실은 스몰 마우스입니다. 차라리 빅마우스로 구성된 셀은요, 정신은 없는데 활기는 넘쳐요. 그죠? 하도 정신 없는데 재미는 있을 거예요. 근데 침묵과 고요한 이 스몰 마우스로 구성된 셀은요, 정말 이끌어가기가 힘듭니다. 이 퍼실리테이터 입장에서는. 자, 스몰 마우스처럼 말을 아끼게 되는 이유는요, 크게 2가지 심리적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일단 셀 모임에 참석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죠? 관심이 있으니까 남은 거 아닐까요? 그래서 1번은 넘어갈게요. 자, 2번입니다. 개인의 성향에 따른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제 여기에 다니엘 청년부에 부임을 해서 우리 리더분들하고 어떤 나눔 시간을 가졌냐면, MBTI라고 아시죠? 네, 다 아실 거예요. 요즘에는 무료로 할 수 있는 구글에 쳐보시면 MBTI 검사 이렇게 치면요, 다 무료로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검사하는데 한 10분, 15분이면 다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성향들을 다 제가 출력을 우리 리더들 6명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각자의 MBTI를 가지고 한 2시간 서로 나눔했던 것 같아요. 내 성향은 이렇고 나는 이런 부분이 약해요.
라고 셀 구성원들끼리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한 주든 두 주든 충분히 나누시면 상대방의 성향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반을 안 바꾼대요. 우리나라는 어떻죠? 반을 계속 바꾸죠. 매년. 왜 바꿀까요? 불편한 사람은 내년에 안 만나면 되거든요. 그죠?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나중에 고등학교가 되기까지 똑같은 사람하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훈련이 될까요? 그 사람의 성향을 내가 이해를 하니까 그 성향에 맞춰서 내가 훈련되는 겁니다. 나도 같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개인의 성향을 우리 퍼실리테이터 분들, 여기 셀 리더분들, 교구장님들께서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I로 시작되는 분들이 있어요, 성향이. 이 I로 시작되는 분들은 이게 스몰 마우스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의견을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고요. 명확하게 이게 확고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좀 두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성향을 좀 충분히 아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셀원들 간의 라포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자, 라포는 뭘로 형성된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잡담. 그죠? 너무 성경 얘기만 하지 마시고 너무 거룩한 얘기만 하지 마시고 불필요해 보이는 이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내가 이뤘느냐, 이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이제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제가 깊어지면요, 스몰 마우스였던 분들은 나중에 빅 마우스가 되기도 합니다. 원래 그거 아세요? 내향적인 분들이 말 되게 많은 거? 그거 아시죠? 외향적인 분들은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말이 많아요. 근데 내향적인 분들은요, 포커싱해서 얘기를 길게 합니다. 그래서 스몰 마우스인 분들도 굉장히 보석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소극적이고 내향적인 분들, 이분들에게는 더 많은 칭찬과 적절한 피드백, 질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9번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패러프레이징의 기술을 쓰라. 자, 원래 말 잘하는 리더, 말 잘하는 퍼실리테이터보다 잘 들어주는 퍼실리테이터가 훨씬 더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잘 이것을 듣지 못한다면 그 모임은 건강하게 계속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남의 말을 잘 듣고 또 정리까지 잘하면 더 좋겠죠. 보통 에어타임이라고 하는데, 이 에어타임은 퍼실리테이터가 말하는 시간을 에어타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에어타임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좋아요. 내가 말할 때마다 주차료가 나간다, 내가 말할 때마다 저기 과태료가 부과된다 라고 약간 인식하시고 최소한의 말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패러프레이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패러프레이징은 사전적 의미로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한다,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한 것이 패러프레이징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내가 좀 자기애가 심하다, 그리고 자기 주장이 좀 강하다, 이런 분들은, 이런 리더분들은 패러프레이징 기능을 좀 미리 학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 세런 가운데서 너무 막 두섭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막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정리가 막 안 되고 처음에는 질문을 A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B라는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말하면서 이게 구조화가 안 돼 있는 분일 가능성이 커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잘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말을 할 때 이게 구조화해서 이것이 A라는 인풋을 넣었을 때 또 A라고 아웃풋이 나오기 위한 그 구조화 훈련, 이것을 생각 정리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많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훈련이 안 된 분들은 어떻죠? 그냥 배가 막 산으로 갑니다. 자, 그럴 때 이때 패러프레이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 집사님은 그래서 요렇게 요런 말씀이시죠? 라고 되묻는 거죠. 이게 바로 패러프레이징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어진 텍스트나 문장을 다른 말로 재진술해서 돌려주는 것을 패러프레이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패러프레이징 기능을 쓰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집사님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느낄까요?
아, 내 얘기를 안 들었네? 경청하지 않았네? 내 얘기가 너무 두서가 없었나? 중구난방이었나? 이런 생각을 화자가, 스피커가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패러프레이징은 단순히 요약하는 게 아닙니다. 퍼실리테이터 분들은요, 굉장히 바쁠 거예요. 세런들 다 챙겨야 되고요.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떻게 하시냐면, 수면 아래에 이 백조들이 발을 막 이렇게 구르는 것처럼 발언자의 말을 경청하고 이것을 구조화하면서 발언이 끝나는 즉시 세런들에게 이것을 요약해서 얘기해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 뭐가 더 있죠? 리액션을 또 잘해줘야 돼요. 그죠? 리액션 하면서 머리로는 엄청난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10번째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저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바로 10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셀 모임 하실 때 훈련되지 않은 퍼실리테이터는요, 늘 하던 방식대로 만듭니다. 늘 하던 방식, 늘 하던 패턴대로 항상 그렇게 할 거예요. 웬만하면 정해진 패턴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원래 적응의 동물이라서 이게 익숙해지면 나눔도 사무적으로 바뀌거든요. 그거 느끼시나요? 나눔이 의무처럼 느껴지는 순간 모임이 재미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일정 부분 퍼실리테이터가 그렇게 만든 경우가 많아요. 매주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별로 느낀 것도 없는데 매주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그러면 뭐예요?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그 중압감에 눌려서 내가 그냥 설익은 이야기들을 막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하더라도 그 패턴을 일정 부분 깨주시는 게 좋습니다. 원래 셀 모임 하시면 특히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우리 리더분들 아실 거예요. 항상 사람들은 앉은 자리에 앉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더 그렇죠. 그 자리가 내 자리예요. 그죠? 그래서 그 자리에 앉으면 내 자리인데? 이러요. 내 자리, 제 자리가 어디 있어요, 사실. 그죠? 근데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예배 드리실 때 내 자리가 있으시죠? 혹시 그 자리가 여러분들 자리세요? 그래서 거기에 누가 앉아 있으면 혹시 제 자리인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 안 계시죠? 늘 앉은 자리에 앉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늘 앉은 자리에 앉는 사람들에게 매주 시계 방향으로 돌면 어떻게 돼요? 그게 루틴이 돼서 사무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치 보이게 자리 바꿔 앉을 수도 없고 괜히, 그죠? 그래서 사람의 심리를 잘 이럴 때도 적절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모임에 가보면요, 주주총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원래 회의가 됩니다. 회사 회의처럼. 그게 뭐냐면 너무 패턴을 오랫동안 가져가게 되면 그런 무드가 마련되게 됩니다. 안 그래도 한 주 동안에 먹고 사느라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신앙 가운데 살아가느라 힘들었을 텐데 이 셀 모임마저도 그렇게 사무적으로 루틴을 만드시면 안 돼요. 자, 가장 좋은 것은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방금 읽은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두서없이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서없이 얘기하세요. 왜 그럴까요? 두서없이 얘기하세요라고 얘기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냥 아무거나 얘기해야 되겠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던지는 거죠. 두서없이 얘기해 주세요. 그냥 아무나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혹은 첫 번째 질문은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물론 거기 셀이라는 특정한 다수의 그 그룹이 있지만 불특정한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그죠? 자유롭게 두서없이 얘기해 주세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 부분은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장로님이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기에는 3가지 심리 기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특정인을 지칭하는 거죠. 그죠?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그 하는 역량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역량에 대해서. 그 세 번째는 뭐예요? 제안을 하는 거예요. propose. 제안하는 거죠. 그래서 요청하는 거예요. request.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정인에게 인정하고 request, 요청까지. 이 질문이 조금 온전한 질문이 될 수 있죠. 이렇게 질문하면 저 사람은 좀 훈련 받은 사람이구나 딱 보면 대본에 압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맨 처음에 이제 첫 번째 질문을 했을 때 방금 읽은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두서없이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수동적 정보 인식의 상태가 고착화되면 사람은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우리 그 서양 사람들이 토론을 왜 잘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렇게 훈련이 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문화였던 거예요. 컬처인 거예요, 자기의. 근데 우리의 문화는 뭐죠? 일방적으로 주입식 교육으로 많이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의도적으로 셀 안에서는 깨주셔야 됩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어색하고 일시정지, 포즈의 기간이 굉장히 길 수가 있어요. 처음에 하다 보면. 그런데 그 침묵을 견디셔야 돼요. 그 침묵, 그 어색한 그 침묵을 견디셔야 돼요. 그 침묵이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1분이 되고 2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떠한 셀 1이 그 수동적 정보 인식의 상태를 깨기 위해서 들고 올 겁니다. 아, 저는요, 이러면서 깨고 올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적으로 훈련이 되면 아, 자유롭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막 갑자기 막 여기저기서 막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셀 모임이 재밌겠죠. 그죠? 근데 막 루틴대로요. 시계 방향대로 할게요. 자, 누구부터 할까요? 진짜 재미없어요. 그러지 말고 자유롭게 하고요. 첫 번째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두 번째는 특정인을, 누구를 지목하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첫 번째 특정하고 인정하고 리퀘스트한다. 이 세 가지를 아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침묵이 너무 막 이걸 못 견디시는 리더분들이 있어요.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뭘까요? 이 침묵을 견디다 못해서 리더가 또 얘기하는 겁니다. 못 견디는 거예요, 퍼실리테이터가. 그래서 못 견뎌가지고 제 생각은요, 이러면은 이게 또 다시 셀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수동적 정보 인식의 상태로 또 가는 거죠. 자, 기능적인 제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줌으로 소통하실 때는요, 음소거를 사용하지 마셔요. 저는 많은 그 온라인 화상 회의와 모임을 이끌어 보니까요, 음소거 안 해도 사람들이 눈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얘기할 때 얘기 잘 안 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수동적으로 기능적으로 음소거를 딱 시키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일방적인 회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무거워지죠. 사람들이 다 눈치가 있기 때문에 누가 얘기하면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다가도 막 이렇게 혼선이 생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그걸 이용을 해요. 혼선이 생기는 그 화이트 노이즈를 이용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부딪히는 현상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부딪히는 현상들이 셀 1 안에 이게 형성이 되면 굉장히 분위기가 따뜻해져요. 그래서 음소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어차피 상시 인원이 한 10명 정도라고 하면 음소거는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뭐 100명 이렇게 되면 좀 필요하겠지만 한 10명 정도 선이다. 그러면 괜찮아요. 음소거 안 해도 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저도 매주 어떤 모임에 목회자들끼리 이제 공부하는 그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데 12명인가? 그래서 사모님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6가정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거든요. 음소거 안 합니다. 그냥 눈치껏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셀의 소통 약속을 만드시길 바래요. 오프라인으로 만들 때 스마트폰을 계속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애당초에 소통 약속을 만듭니다. 자, 우리가 10분이라도 핸드폰을 안 보면 좀 이렇게 이상한 질병에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약속을 초반에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 모임 할 때는 무음으로 좀 해놓죠. 이런 약속을 애당초에 설계를 해요. 그리고 나서 누가 진동이 울린다. 진동도 안 됩니다. 진동이 울리거나 뭐 벨소리가 울린다. 우리 예배 때 보면은 제가 뒤에서 방송팀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도 보면 이렇게 여기저기서 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끔 이게 분위기가 딱 깨지죠. 그래서 우리가 셀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애당초에 설계를 해놓으시고 만약에 뭐 진동 소리가 난다, 아니면 뭐 벨 소리가 난다, 그러면 뭐 500원씩 이렇게 내는 걸로 해가지고 나중에 뭐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약간 이렇게 귀여운 룰을 만들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급한 사항, 예수님이 재림하실 정도의 급한 사항이면요, 어떻게든 나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죠?
그래서 핸드폰은 모임 때는 좀 무음으로 덮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시에 시작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코리안 타임이라고 해서 항상 딜레이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또 그렇게 또 훈련이 되거든요. 어차피 정시에 가도 늦게 하지, 이런 또 루틴을 주게 되니까 정시에 꼭 시작하시길 바라겠고, 단 배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누굴 위해서? 지각자를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지각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배려하냐면 좌석 배치에 좀 신경을 씁니다. 자, 그래서 그 출입구 쪽에 있죠. 그쪽에 자리를 비워놔요. 그래서 딱 들어오시면 자연스럽게 합류할 수 있게끔. 그래서 너무 그 늦게 도착한 사람이 뭐 트래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아파서 이렇게 배가 아파가지고 좀 늦게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늦게 오시는 분들을 너무 또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개인의 사정들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좀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안 좋은 건 뭘까요? 누군가 늦게 들어오실 때 딱 쳐다보는 거예요. 모든 팀원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 절대, 이거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서 빵점입니다. 누가 막 들어오면 누가 이렇게 예배 늦게 들어오잖아요. 안 그래도 막 미안한데 막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러지 마셔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배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중간에 요약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늦게 오신 분들은 그 상황을 모르죠. 지금 어떤 나눔이 있었는지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또 패러프레이징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패러프레이징을 해주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가 나눔을 했습니다, 집사님. 이따가 집사님이 편하게 좀 또 같이 좀 나눠주세요 라고 퍼실리테이터가 그 역할을 해주면 굉장히 셀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디테일의 힘입니다. 현대인들은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감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것,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잘 할 수 있게끔 그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도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인데요. 순간의 표정도 신경을 잘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내 표정도 굉장히 관리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됩니다. 그리고 방 안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드셔야 돼요. 습도, 온도 이런 것들 미리미리 체크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가 나눔하기에 적절한가, 따뜻한가, 뭐 이런 것들도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커피, 차,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어느 정도 이거는 진정되고 나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다과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추후에는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음악입니다. 음악, BGM.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리드 본문 집중 대화법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충분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적막한 분위기를 좀 의도적으로 BGM을 좀 깔아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좀 여기에서도 좀 디테일이 필요합니다. 그냥 아무거나 틀어주는 게 아니라 연주곡을 틀어주셔요. 그리고 드럼 비트가 좀 약한 이런 모던 재즈, 이런 것들로 구성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유튜브에 재즈 이렇게 치면요, 되게 BGM이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안 좋은 게 뭐냐면 비트가 너무 강하거나 반복되는 멜로디인 경우에는 좋지가 않습니다. 또 특별히 또 셀 모임이라고 또 찬송가 틀어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꾸 흥얼거리게 돼요. 그죠? 그래서 찬송가보다 그냥 아예 그냥 가사가 없는 거. 가사가 없더라도 찬송가면 그것도 곤란해요. 그죠? 또 흥얼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BGM만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가사를 못 알아듣는 프렌치나 스칸디나비아 반도 이런 음악은 괜찮습니다. 네. 자,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리스마와 꼰대는 종이 한 장 차이다 라고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꼰대는 스스로를 꼰대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자기는 카리스마 있는 실행력 강한 리더라고 생각하면 돼요. 조직의 경직성은 보통 누가 만드냐면 퍼실리테이터, 리더가 불필요하게 경건성을 유지할 때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영적인 표현이 가장 세속적인 표현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세상에서는 할 말 다 하고 별 일주일 동안 정말 전투 가운데 막 살아가면서
왠지 교회 셀 모임에서는 왠지 경건한 이야기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부담돼서 못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은 가면을 쓰거나, 그죠? 근데 진짜 경건한 삶은요,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삶입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진짜 경건한 삶은요, 경건해 보이는 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표현으로 자신을 무장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도덕적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경건하고 거룩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좋은 옷을 입고 양복을 입고 그럴듯하게 비속어도 쓰지 않았을 거고요, 멋진 목소리로 아름답게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기 위해서 내가 꾸며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리더니까, 그죠? 퍼실리테이터니까, 교구장이니까 이것을 못 깨요. 그래서 자기가 속아요. 내가 스스로 경건한 사람, 뭐 그렇지 않은 거 우리 뻔히 아는데. 우리는 누구나 다 더럽고 병들어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존재고 연약한 환자들일 뿐이에요. 환자는 두 종류로 나누는 거 아시나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환자는 딱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답니다. 병원에 먼저 간 환자와 아직 안 간 환자. 먼저 간 사람이 있을 뿐이고 다음에 갈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 모두 다 연약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경건한 셀 되지 마시고, 겉으로 보기에 좋은 말들만 하는 피상적 관계가 되지 마시고요, 실상은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말로만 그렇게 하는 바리새인 셀이 되지 마시고, 세상 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말씀의 힘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함께 이것을 부딪히고 싸워 나갔는가라는 이야기들을 솔직하고 정직하고 담백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치장하고 서로에 대해서 막 나 이런 사람이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앞에 있는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늘 죄하고 싸워요. 늘. 근데 그것을 위장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속습니다.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벼운 조직이 되어야 돼요. 가벼운 조직. 자, 저 한번 좀 따라해 주세요. 가벼운 조직이, 시작. 무거운 이야기 할 수 있다. 가벼운 조직이 무거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막에 가다 보면 이제 오아시스가 나오죠. 유머는 오아시스예요. 유머를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필요한 말만 하는 공동체, 공지만 올라오는 공동체는요, 활력이 없는 죽은 삭막한 공동체입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누굴까요? 신앙생활하면서 혼자 이렇게 신앙의 파편들, 고민들을 혼자 고민하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머릿속에 있는 신앙의 파편들, 혼재된 질문들을 소통을 통해서 정리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은요, 건강한 구성원들과의 건강한 소통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퍼실리테이터 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혹시 셀원 안에 정서적으로 힘들어 보이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그래서 그분이 계셔서 힘들고 짜증이 나세요? 그분에게 이 셀 모임은요, 위로의 시간이고 치유의 시간이고 교정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사회생활은요, 다시라는 게 없어요. 다시의 기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시의 기회를 주는 곳입니다. 깨어진 관계와 내 그릇된 내면의 자아가 여기에서 만들어져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진짜 참다운 공동체는요, 연습장이 돼요. 거기에서 내가 훈련되고 오타를 막 써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가는 거죠.
셀 모임은 나 자신을 인격적으로 다듬어가는 시간이 됩니다. 홀로 사는 것을 지향하는 시대의 기조 속에서 셀 모임은 그런 유익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공적 예배만 드리고 가는, 혹은 온라인으로만 개인적으로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온전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는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늘 수반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코이노니아.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온전치 못한 조직이 되어버립니다. 교회가 아닌 어떤 모임에서 이런 인간의 본질에 대한 문제, 신의 본질에 대한 문제를 심층적으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함께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모임이 과연 어디 있냐는 겁니다. 교회밖에 없잖아요. 마태복음 23장 8절을 보면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라고 이렇게 나오죠. 주관이 강한 카리스마를 갖기보다는 하나님과 세론들이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해주는 좋은 퍼실리테이터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이라는 찬양 아시죠? 우리가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이라는 찬양을 하고 잠깐 기도할 텐데,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도 우리 찬양하고 나서 멀리 있다고 해서 전혀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